안녕하세요. 신의 한 수의 우동균입니다. 윤미향, 정의연과 관련된 의혹들이 거듭 쌓여가고 있는데 여기에 더 하나가 추가됐습니다. 바로 쉼터 소장이었던 손영미 씨의 극단적 선택. 이것과 관련해서도 여러 가지 말들이 있는데요. 세간에는 이런 말들을 하십니다. 이거 뭔가 뒤에 보이지 않는 세력이 있는 거 아니냐? 이 좌파들의 특징이 딱 그렇지 않습니까? 누군가의 죽음을 정치적으로 활용해왔던 바가 많기 때문에 이번에도 그 과정 중에 있었던 것은 아닌가? 속된 말로 네티즌들 요즘 말로 자살당한 거 아니냐? 뭐 이런 지적들도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관련된 이야기들요. 이현 변호사님 모시고 이야기 나누겠습니다. 변호사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참 이 윤미향 사건이 거듭 의혹이 증폭되고 있는 상황 속에서 이번엔 또 이 손 씨, 쉼터 소장이었던 인물의 죽음을 놓고도 여러 가지 말들이 나오고 있는데 일단 이 내용을 하기 앞서서 저희가 이 질문 꼭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얼마 전에 문재인이 이제 30여일 만에 이 윤미향 사태와 관련돼서 입장을 밝혔는데 드디어 한마디 했죠. 드디어 한마디 했어요. 그래서 그래도 뭐라고 좀 말을 하나 싶었더니 이거를 마치 체제 문제, 시스템의 문제인 것처럼 마치 그거는 정의연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가 이 시민단체를 관리하는 데 있어서 뭔가 문제점이 있어서 그랬던 것이야. 그래서 앞으로는 감독을 잘해야겠다. 뭐 이런 두루뭉술한 표현들을 지금 이어나가고 있습니다. 참 이 문재인의 모습을 보면서 많은 분들의 실망이 증폭되고 있는데요. 네. 그 지금 이제 그 일성이 그거였죠. 위안부 운동 그 자체를 부인해서는 안 된다. 그 다음에 그 대의를 훼손하는 시도 옳지 않다. 그 얘기를 했어요. 근데 사실 말이죠. 자유 진영에 있는 그 이제 분들, 우리 같은 사람들이요. 어느 누가 지금 위안부 운동에 대해서, 그걸 왜 운동이라 하는지 모르겠는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 그 부인했습니까? 그렇죠. 그리고 그 대의를 누가 손상하려고 했어요? 그런 적 없습니다. 오히려 지금 윤미향이나 정의연이 위안부 할머니들을 그렇게 그 이용하고서 자기네들이 지금 이상하게 지금 한 짓거리에 대하여 지금 분노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죠. 그거야말로 부정하는 것이고요. 그거야말로 대의를 손상하는 행위입니다. 근데 지금 바로 이 문재인 대통령의 이런 식의 언행은 말이죠. 그 지금 윤미향 또는 정의연에 대해서 비판하는 분들한테 뭐라고 그래야 돼요? 친일 세력? 뭐 적폐 세력? 뭐 토착 왜구라고 얘기하는 프레임이나 다름없어요. 그렇죠. 예, 문재인 대통령의 시각이 같다라고 볼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잖아요? 맞습니다. 예. 그 다음에 이번에 보니까 이제 윤미향 또는 정의연을 지칭 안 하고요. 뭐 시민단체의 행태를 돌아볼 계기가 돼야 된다. 뭐 투명성 얘기 해서 굉장히 좀 뭐랄까요? 두루뭉실하게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요. 예. 근데 이전에 한번 기억해 보세요. 장자연 사건, 그 다음에 김학의, 네. 버닝썬 철저하게 수사를 해서 국민조국을 없도록 해야 된다. 공소시효가 지난 거라도 조사해야 된다. 맞습니다. 했고요. 그리고 사실은 해외 순방 중에 있지도 않은 개헌 문건 가지고 뭐 그야말로 이제 수사해야 된다고 그래 얘기했잖아요. 그때도 참 난리도 많이 했죠. 그러니까요. 그때는 그렇게 구체적인 사건에 대해서 대통령이 지시해서는 안 되는 거죠. 검찰청법에서 법무부 장관이 이제 구체적 사건에 대해서 이제 검찰청장한테 할 수 있게끔 돼 있지만 대통령이 하는 건 아니거든요. 그때는 그랬는데 지금은 뭐예요? 지금 제기되는 의혹에 대해서 전혀 지금 얘기를 안 하고 있어요. 이 사안이 뭐겠어요? 이용수 할머니와 위안부 피해자 할머니들 얘기가 지금 정의연, 윤미향이 철저하게 이용했다. 그리고 그때 모은 돈 다 어디 갔냐? 지금 처벌받아야 된다. 이 얘기했던 거잖아요. 그죠? 그렇죠. 거기에 대해서는 왜 얘기를 안 하냐 이 말이에요. 그 얘기는 결국은 위안부 할머니들이 얘기하는 그 지금 현재 또는 이용수 할머니가 얘기해 몇 번이나 4번인가 5번 청와대 행사에 지금 이제 우리 문재인 대통령이 이제 같이 있었다는 얘기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로 그런 절규를 외면한 거예요. 정말 중요한 게 또 하나 있어요. 뭐냐면 지금 이제 국고보조금이 한 19억 정도 이제 들어갔는데 그게 지금 행방이 묘연하다는 거 아니에요? 맞아요. 그럼 국정 책임자가 이 부분에 대해서 밝히라고 얘기를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럼요.
근데 왜 한 번 그런 얘기를 왜 안 하냐 이 말이에요. 도대체 이 문재인이라는 사람은 결국 이 과정에서 나라 돈도 들어갔었고 또 국민들의 한 푼 한 푼 돈이 모여가지고 위안부 할머니들을 위한다라고 해서 믿어놨더니 정말 엉망진창의 상황이 벌어졌는데 과거에 자신들이 정치적으로 유리하다고 판단한 사건에 대해서는 대통령이 나서가지고 이거 해야 된다 이런 식으로 말했던 사람들이 이거는 자기들이 불리해서 그런지 모르겠지만은 마치 이거는 그들의 문제가 아니라 시스템의 문제야. 뭐 우리가 이번에 전체를 다 되돌아봐야 돼. 이런 식의 책임을 회피하는 듯한 발언을 이어가고 있고 저는 이런 생각도 들더라고요. 그동안 특히 지난해였죠. 그 문재인이라는 사람, 이 문재인 정권 하에 여러 인물들이 반일 프레임을 아주 요긴하게 이용했지 않습니까? 예. 뭐 우리가 일본에 대항해야 된다, 우리가 이겨야 된다 이런 소리 하면서 마치 보수 우파 세력을 친일인 것처럼 그래서 토착 왜구라는 표현까지 써가면서 모욕을 주고 선동을 했던 게 저 사람들인데 그게 얼마나 허망했던 건지를 이번에 세상 깨달았어요. 이번에 이와 관련해서 폭로한 이용수 할머니에 대해서도 친일이다 뭐 이런 그렇죠. 말까지 하는 게 저 사람들이거든요. 결국 그들이 만들어놨던 프레임이 얼마나 허무맹랑했던 것인지 그런 것도 우리가 되돌아볼 수 있는 계기였지 않습니까? 그렇죠. 작년에 이제 우리 위선과 거짓의 대명사 그리고 우리 국민의 분노를 사게 했던 조국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했나요? 마음의 빚이 있다. 라고 얘기했어요. 그렇죠. 그거하고 마찬가지로 윤미향한테 대해서도요. 마음의 빚이 있나 봐요. 그러니까 지금 비례대표 주고서 거기에 대해서 지금 사퇴하라고 하는 것이 거의 지금 이제 70% 이상의 이제 국민 여론 지지, 여론의 조사 결과 나오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이제 마침 말씀하시는 대로 동지의식이 있나 봐요. 그러니까요. 예. 그 동지의식, 과연 그게 뭘까? 이게 따져본다면 결국 그거죠, 뭐. 반일로 해서 지금 이제 그렇게 이게 한일 갈등을 야기했던 두 가지 사건이 있었잖아요. 그게 바로 지금 이제 위안부와 관련된 이제 한일 그 합의 치유 재단 문제가 있잖아요. 그걸 사실상 해체한 거나 다름없게 됐고요. 그렇죠. 그 사실은 이제 그것 때문에 이제 일본 정부에서 일단 이제 이 문제로 굉장히 이제 속이 안 좋은 상황에서 일제 징용 판결 관련된 부분에서 집행하고 이제 그러다 보니까 결국은 이 한일 문제가 터졌잖아요. 그렇죠. 예. 근데 이번에 보세요. 이번에 뭐 했느냐? 반도체 수출 규제에 관한 WTO 제소가 있었었는데 당분간 이 부분에 대해서 유예를 했었다가요. 이번에 그 기간이 지났는데도 통보가 안 온다 그래서 WTO에 대한 제소를 제기했어요. 얼마 전에. 네. 그죠? 그 다음에 지금 이제 또 하나 문제가 이제 그 징용 판결과 관련된 이제 그 집행에 있어서 공시송달을 이제 했어요. 물론 이제 법원에서 한 거이긴 합니다만 이것 때문에 지금 한일 갈등이 다시 재현되는 상황입니다. 그 얘기가 무슨 얘기냐면 결국은 이 반일 프레임 참 자기네들 이 정권이 좋다고 생각하나 봐요. 작년에도 했었고요. 현재 진행을 시키고 있고 아마 미래형 같아요. 대선까지 끌고 나가는 거 아니겠느냐. 이제 그렇게 보여지는 거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번 기회에 이번에 그 우리 한일 관계 문제를 이런 식으로 아주 경직사고로 해서 접근할 게 아니라 그야말로 미래를 바라보는 이용수 할머니께서 얘기했잖아요. 미래를 위한 한일 관계 얘기했잖아요. 그것처럼 이제 정말 미래를 위한 이 올바른 한일 관계 정립이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이 시점에서 정리가 돼야 되겠다. 좀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정말 이번 일을 우리가 계기로 삼아서 그들이 만들어왔던 잘못된 틀들 그리고 선동들 이런 것들을 깨 나가야 될 것 같은데요. 자,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께서 지금 가장 궁금해하시는 부분으로 저희가 이제 주제를 가봐야 될 것 같아요. 네. 이번에 지난 6일이었죠. 네. 손영미 씨가 예. 쉼터 소장이었던 인물이죠. 네. 극단적인 선택을 해서 지금 유명을 달리하셨는데 지금 그녀의 죽음을 놓고 여러 말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짧은 질문인데요. 우리 변호사님께서는 그 과정을 보면서 좀 이해가 좀 되시던가요? 저는 좀 석연치 않은 게 많던데. 지금 이제 어떻게 됐냐면 이 형사소송법에 네. 그다음에 이제 일반적인 그런 이제 사건 처리에 있어서 변사 사건이라고 있어요. 네. 자연사가 아닌 거. 네. 특히 이제 자살 사건 같은 경우에 또는 타살이 의심스러운 그런 사건이 이제 변사 사건인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검시라고 돼 있고 일반적으로 부검이라고 하죠. 이런 것들을 지금 이제 하게 됩니다. 근데 바로 지금 이제 그 쉼터 소장에 대해서는 이제 엊그제 이제 부검을 했죠. 네. 근데 거기에 검사가 참여를 못했다고 해요. 거기에 이제 관계자들이 입회를 금지시켰다라는 얘기가 나오는데 그것부터가 좀 이상하고요. 그 다음에 그 최초 신고자가
윤미향의 그 비서관이라고 해요. 그것도 좀 이상하지 않아요? 네. 그게 보니까 이제 그 연락이 안 된다라고 하고, 그리고 이제 그 뭐 보니까 이제 갖고 있던 핸드폰은 그 차량에 있었다고 얘기를 하고요. 그리고 그렇다면 윤미향 쪽에서 지금 이제 쉼터 소장의 뭔가 이 신경의 변화와 관련된 것들이 있지 않느냐라고 생각 안 할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예. 그 다음에 이제 가장 크게 지금 얘기가 되는 게, 부검 결과가 어떻게 나왔는지는 모르겠지만 지금 얘기는 본인 스스로 자살을 했다. 본인 스스로 이제 목을 이렇게 네, 눌렀다는데. 그렇죠. 네, 목맹사를 했다, 뭐 지금 말하죠. 제가 여태껏 그런 자살 들어보셨어요? 아니 근데 네. 거기에 대해서도 지금 얘기를 하고 계시더라고요. 많은 분들이 이게 극단적인 선택에 의해서 이루어졌다고 하기에는 좀 이해할 수 없다. 뭐 이런 지금 지적들이 나오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근데 지금 현재 나타난 게 그 이제 윤미향 이제 개인 계좌로 후원금 받았던 거, 뭐 조의금 같은 거 받았던 거가 이제 그간에 쭉 얘기가 됐는데, 쉼터 소장 명의로 이제 계좌를 하나 개설했다고 하는 얘기는 나오긴 해요. 그래서 무슨 보니까 위안부 할머니 한 분의 조의금을 받았다고 얘기를 하는데, 그거하고는 지금 그거하고도 관련되는 부분이 있을 수는 있겠죠. 그러니까 결국은 지금 국민들이 윤미향 정의연한테 제기되는 사안하고 관련되는 부분이다라고 하는 거고, 그게 지금 윤미향 측하고 이제 지금 바로 쉼터 소장의 죽음과의 연관성이 분명히 있는 거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 철저한 국민적 의혹이 제기될 수도 있는 사안이니 그 부분에 대한 철저한 수사가 요구된다라고 하는 거고요. 제가 알기에는 지금 현재 여당의 뭐 지방자치단체장 후보로 나왔던 어느 전직 고위경찰관께서 이 문제를 계속 제기하고 있다고. 맞습니다. 예, 제가 들었어요. 근데 제가 읽어봤더니 굉장히 좀 설득력이 있는 얘기고요. 그런 식으로 이 부분 풀리지 않으면 안 된다. 이렇게 저 그렇게 생각합니다. 맞습니다. 지금 손영미 씨의 죽음을 둘러싸고 여러 말들이 계속 이어지는 상황이고 또 여권 인사조차도 이거 석연치 않다. 과정 하나하나가 굉장히 이해하기가 어렵다. 때문에 이 손영미의 죽음에 대해서는 윤미향도 수사를 해야 된다. 조사를 시켜야 된다. 이런 말들이 나오고 있는 건데 그래서 요즘 한간에는 이런 말들도 나오고 있습니다. 자살을 부추기는 어둠의 세력이 존재하는 거 아니냐. 예. 왜냐면은 제가 누구라고 사례를 한 분 한 분 말씀드린 게 어려울 정도로 특히 좌파 진영이죠. 이 좌파 진영에서 항상 뭔가 어려운 시점이 있을 때 그때 꼭 누군가가 극단적인 선택을 하거나 아니면 어떤 죽음을 이르는 상황이 옵니다. 그러고 나면 상황이 반전돼가지고 뭐 엄청나게 막 공격을 취하고 뭐 저 사람들 때문이다 이런 식으로 그동안 매도했던 사례들이 많지 않습니까? 예, 그렇죠. 지금 이번에도 마찬가지인 것 예, 같아요. 예. 그게 이제 자살을 부추기는 어둠의 세력. 그 얘기는 1990년대 초죠. 네. 그때 이제 지금 이제 좌파 운동권이 극단적으로 치닫던 시기입니다. 이제 그때에 그 박홍 서강대 총장, 이제 신부님이시죠. 그 얘기를 하셨어요. 그래가지고 그 당시 이제 제약 운동권 쪽에서 굉장히 공격을 많이 했지만 실상 그런 일들이 그때 많았어요. 자살하거나 분신하거나 그런 일이 많아가지고 그때 이제 김지아 시인께서 죽음의 구판을 걷어라 라는 이제 말씀을 하셨죠. 그리고 이제 그분도 좌파 쪽의 운동권으로부터 매우 공격을 받았는데 그렇죠. 제가 김지아 시인 얼핏 좀 말씀을 드릴게요. 제가 김지아 시인의 과거사 그 이제 민청항력 사건과 오적 사건에 제가 변호인이었습니다. 아. 예, 그래서 이제 그쪽에 그분으로부터 직접 들은 얘기이기도 하고요. 그 얘기가 뭐냐면 이제 그 당시에 민청항력 사건으로 이제 이 김지아 시인이 이제 투옥이 돼가지고 양심선언이라는 걸 발표했어요. 그게 국제적으로 굉장히 유명한 이제 사안입니다. 근데 그때 소위 말하는 그 좌파 쪽의 운동권 쪽에서 당신 자살해라. 그래야 이게 국제적인 문제로 더 커지고 그야말로 우리 민주화 운동이 성공할 수 있다. 이런 식의 이제 거를 부추겼다는 거예요. 아하. 그래서 그 말도 안 된다. 어떻게 그 사람의 생명을 가지고 그런 식으로 하느냐라고 해서 제가 알기에는 김지아 시인이 소위 말하는 그런 이제 극단적인 좌파들하고 사이에 결별하게 된 계기가 그거라는 거예요. 예. 그것처럼 무섭네. 예, 지금 말씀을 하신 대로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자살 중에서 유명한 것들이 지금 일일이 열거를 이제 할 수는 없을 정도지만. 그렇죠. 그러니까 자살 내지 어떤 사건에 의한 사망 이런 예. 것들이죠. 그러니까 노무현 대통령 같은 경우가 그렇죠. 그렇죠. 그 당시에 이제 뇌물 받은 거, 예, 박연차 뭐 등등해서 뇌물 받은 거, 뭐 논두렁식의 얘기도 있지만요.
그렇게 했던 것들이 점점 커졌고 그런 가운데에 그때 자살한 거 아니에요. 그죠? 근데 그때 검찰의 수사가 무리하다 이런 얘기 없었어요. 네. 본인이 오래 생각해왔다. 나의 운명이다. 뭐 슬퍼하지 마라. 뭐 이런 얘기 했잖아요. 그죠? 검찰 개혁돼야 된다. 그런 얘기 없었어요. 근데 그렇게 자살을 했잖아. 어쨌든 간에. 근데 그걸 가지고 검찰에서 무리한 수사를 해서 이제 그 노무현 대통령이 그렇게 됐다라고 해서 아직도 검찰 개혁의 대표적인 사례로 이 노무현 대통령 자살을 얘기를 하죠. 패족이라고 얘기했던 소위 친노 세력이 친문 세력으로 바뀌고 지금의 문바가 된 거, 그게 바로 지금의 노무현 대통령 자살이에요. 그렇죠. 그렇잖아요. 그리고 사실 그 외에도 백남기 그런 문제 아시죠? 그때 그렇죠. 그때도 난리도 아니었죠. 근데 사실은 지금 이제 그때 주치 얘기가 유족들이 적극적인 치료를 원하지 않았다는 거 아니에요. 네. 투석을 하거나 그랬으면 살 수 있었다. 왜냐하면 이 백남기 군인이 그 상황에서 뭔가 살려고 하는 의지가 굉장히 있었다는 얘기예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족들은 적극적인 치료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제 그렇게 사망에 이르게 됐다라는 얘기를 의사분이 하셨고요. 물론 유족들은 그게 아니라고 이제 얘기하고 있지만 그런 사안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당시에 보면 또 부검도 거부하고 막 그랬었어요. 이해가 안 됐어요. 예, 참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죠. 바로 그렇게 이어졌던 그런 사안들이 있었고요. 그다음에 그 드루킹 사건 기억나시죠? 드루킹 사건 때 한참 조사 중에 한 5천만 원인가 4천만 원 그때 이제 받은 거로 돼 있던 노회찬 의원이 자살했어요. 그렇죠. 예, 아마 그 돈 문제였다고 생각이 들어요. 이제 본격적인 수사가 진행이 됐을 때에 예를 들어서 드러날 수 있는 계좌의 그 뭐 이런 거 였다고 봐요. 네. 근데 거기서도 마찬가지로 검찰 수사의 무리함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얘기한 건 아니에요. 특검에서 조사받았던 일이니까요. 그잖아요. 근데 그것도 마찬가지로 검찰 개혁의 하나의 사례로 노회찬 자살을 또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게 말이 됩니까? 그리고 또 하나가 이제 그 지금 뭐 판도라의 상자라고 얘기했던 이제 그 여기 울산시장 그 선거 부정 사건, 그리고 또 저는 또 조국 사건하고도 관련된다고 봐요. 네. 유재수 사건하고도 관련되겠지만 그 청와대 민정수석실에 파견됐던 검찰 수사관 자살. 백지영 수사관. 예. 그 있었죠. 이제 그런 이제 사안들이 지금 보면은 이제 이쪽에서는 이제 무슨 뭐 검찰 개혁의 프레임으로 이제 이용하고 있지만 실제로는 바로 그런 어떤 이제 자살을 인간의 생명을 투쟁의 도구로 썼고 반전의 계기로 썼다라고 하는 것들이 이제 우리가 이제 봤던 일이고요. 이번에도 말이죠. 그 윤미향이 뭐라고 얘기했냐? 검찰과 언론이 괴롭혀서 돌아가신 거다. 결국 또 검찰 언론 탓을 하는 거네요. 네. 그리고 심지어 이런 얘기도 하더라고요. 살인 병기가 된 정치 검찰. 그 다음에 이것도 이상한 말인데요. 보도 살인? 그러니까 언론이 살인했다. 이런 얘기. 이런 식으로 그야말로 이 검찰 개혁에 대한 프레임, 그리고 언론 개혁에 대한 프레임까지 이제 놓여졌어요. 그죠? 요즘에 TV조선 또는 채널 A에 대해서 뭐 재승인 노구서 막 계속 이제 그 뭔가 압박을 가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다음에 우리 신의 한수와 같은 유튜브한테 대해서 뭐 가짜 뉴스니 뭐냐 그러면서 이제 공격하고 있는, 이제 말하자면 이 사람들의 미래의 프레임을 보여주고 있는 거고요. 지금 현재 그 바로 쉼터 소장의 죽음에 대하여 좀 명목을 줍니다. 그걸 회멸하고 싶은 생각은 없어요. 다만 이것 때문에 그간에 이제 보여줬던 그 우리 헌법의 가장 최고의 가치가 뭐예요? 인간의 존엄성과 그 가치고요. 그 다음에 인간의 존엄성의 핵심이 뭐겠어요? 인간의 생명 아닙니까? 그렇죠. 그런 생명을 정말 가볍게 여기는 이런 것은 그 사람들이 얘기하는 인권이라는 게 뭐냐? 그들만의 인권이고요. 그 다음에 그 사람들이 얘기하는 민주주의는 결국은 자유민주주의는 아닌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예. 이제 이런 것들을 다시 한번 이제 깊이 생각하게 하는 사건이라고 생각합니다. 맞습니다. 네. 하여튼 많은 분들께서 이와 관련돼서 의혹들을 거듭 제기하고 있고, 또 지난날의 과거를 돌이켜봐도 이거는 뭔가 수상한 부분이 많다. 결국 뭔가 정치적인 의도가 또 이 안에서 담겨진 것은 아닌지, 이런 부분도 계속해서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변호사님, 오늘 말씀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시청자 여러분들, 앞서 저희 이현 변호사님께서 김지아 시인의 사례도 언급했는데요. 또 있긴 있습니다. 지난날 글로벌 금융위기 당시에 그 주식판에서
큰 논란을 일으켰던 미네르바 기억하십니까? 그 인물도 소위 말해서 빵에 있을 당시에 누군가가 와가지고 죽어라 라고 했다는 거 아닙니까? 너가 그런 선택을 해야지 이 정권을 뒤집을 수 있으니 자살해라 라고 요구했던 일화가 있었다라는 것도 이미 세상에 다 알려진 사실입니다. 이렇기 때문에 국민 여러분들은 의심하는 겁니다. 손 씨의 극단적 선택, 과연 단순한 극단적 선택이었을까? 계속해서 의문을 제기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 과정에 신의 한 수도 함께한데요. 영상 추천 꼭 눌러주셔서 이 영상 외부로 많이 나갈 수 있도록 해주시고요. 구독 안 하신 분들 구독 버튼도 꼭 눌러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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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의 한 수의 구독, 좋아요, 알림 방법입니다. 보실 영상을 눌러주세요. 아래의 구독 버튼을 눌러주세요. 그럼 종 모양이 나옵니다. 그 종 모양을 눌러주시면 신의 한 수의 새로운 영상들이 알림이 울립니다. 그리고 엄지척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구독, 좋아요 버튼은 신의 한 수에 큰 힘이 됩니다. 댓글로 여러분의 많은 의견도 듣고 있습니다. 응원의 댓글도 부탁드립니다.